운은 상승과 하강을 하면서 돌고 돈다는 말은 인간의 삶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운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사이클처럼 반복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인생에서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이는 어떤 외적인 요인이나 사람의 노력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알리는 말입니다. 운의 상승기와 하강기는 각각 특정한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 상승기에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때이므로 과감하게 나아가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반면 하강기가 찾아왔을 때는 겸손하게 물러나고 지혜롭게 인내하며 상황을 관망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나서거나 과도한 도전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다윈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그의 운이 하강기에 접어들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때 그는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신하들에 의해 문제를 겪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친 척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는 하강기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는 하강기에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운이 흐르는 법칙은 개인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 섭리에 따라 무작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운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노력의 강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운이 좋을 때는 즐겁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운이 나쁠 때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후퇴하라는 것은 삶의 모든 면에서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운은 상승과 하강을 하면서 돌고 돈다는 원리는 삶의 질서와 리듬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을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이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처세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처세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기회 포착. 상승기일 때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나 네트워킹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을 어필하고 관련 경험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개발. 운이 좋은 시기에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는 멘토를 찾아가 조언을 얻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맥 확장. 상승기에 인맥을 확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익한 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끈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미나나 모임에 참석하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탐색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사고 유지. 상승기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좋은 운이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관리. 상승기일수록 자신의 체력과 정신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지 여러가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 유지. 운이 좋은 시기라고 해서 과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을 유지하면서 주변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자세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운이 상승기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인맥을 확장하는 동시에 긍정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지속적인 발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운이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에 맞는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하강기는 일반적으로 도전과 어려움이 따르는 시기이므로 이 기간을 어떻게 잘 견디고 대처하느냐가 향후 운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강기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처세술입니다. 인내와 겸손. 하강기에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불운이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는 향후 상승기에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 불운이 계속될 때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무리하게 소비하거나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에 뛰어들기보다는 기초를 다지며 안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견디기 위해 과도한 소비를 피하고 필요한 지출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 성찰과 목표 재정립. 이 시기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반기가 끝난 후 보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활용.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지혜와 지원을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큰 힘을 얻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성과에 집중. 하반기에는 큰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성과를 올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감과 의지를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승기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이 하반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인내와 겸손을 바탕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자아 성찰을 하며 사회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국에는 과거의 치욕이 현재의 영광으로 변모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운의 상승기와 하반기의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상승기에는 긍정적인 기운과 기회가 넘쳐나는 반면 하반기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키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운의 흐름. 운의 상승기에는 양기가 강하게 나타나며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어 행동하는 것이 능동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반기에는 음기가 작용하여 기운이 수축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로 인해 외부 환경에서의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즉 기운의 흐름이 하향세를 타면서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세술. 상승기에는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잘한 성공을 쌓아가며 큰 행운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황을 참고 견디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때는 너무 급하게 변화하려고 하기보다 인내하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의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내공을 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아 성찰과 겸손. 상승기에는 자신을 과신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다시 상승기로 돌아올 때 대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회와 도전. 운의 상승기에는 작은 성공들이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여기서 작동하며 여러 기회를 잡아내기 쉬운 환경입니다. 반면 하반기에는 도전을 더 많이 겪게 되며 이는 개인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반기를 잘 극복한 경험이 향후 상승기에는 더 큰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결국 상승기와 하반기는 서로의 반대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상승기는 긍정의 기운을 통해 기회를 잡고 성장하는 시간이지만 하반기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도 3대를 못 간다는 말은 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부가 대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각 세대가 과거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대는 검소하고 절약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산을 모으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들은 부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며 자산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대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부를 당연하게 여기고 보다 소비적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부모가 부를 쌓기 위해 노력했던 그 정신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결국 세 번째 세대가 되면 그들은 부를 관리할 능력이나 관심이 부족하여 결국 물려받은 재산을 빠르게 소모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가 거듭될수록 부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문이 해체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의 대물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이나 자산이 아니라 그 부를 이어받는 인적 자산, 즉 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교육, 경험, 가치관 등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은 후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3세가 결국 고통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재정관리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자란 이들이 재산의 가치와 관리 방식을 배우지 않고 그저 소비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결국 그 재산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의 모든 것을 금융 자산에만 한정짓기보다는 인적 자산과 지적 자산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원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부도 쉽게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은 단순한 역설에 그치지 않고 가족 간의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 그리고 가치관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의 양만으로는 지속적인 부를 보장할 수 없으며 그 부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이 속담의 핵심입니다. 부자 가문이 후손에게 부를 잘 물려주려면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을 통해 가치를 이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이 상승과 하락기를 거치면서 부와 명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전통사회에서 가문은 개인의 가치나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했으며 가문의 전통이나 가풍은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문의 철학과 가치 전수. 부대와 명예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문이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주 최부잣집의 경우 가문 내에서 인격 존중과 절제 그리고 애국정신을 중시하며 이러한 가치관이 대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명문가는 단순히 물질적 부를 축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손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루고 있는 경제적 성취가 결국 가문 전체의 명예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재산 관리의 철학. 가문의 재산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 관리에 대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최부잣집의 초기 세대들은 끊임없는 혁신과 자기절제를 통해 재산을 축적했지만 후속 세대는 이를 소중히 여기고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부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부잣집의 3세손 최국선은 높은 소장료를 받던 관행을 바꿔 소장료를 낮추고 상생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큰 혁신이었고 결과적으로 가문의 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공헌.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가문은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문입니다. 최부잣집은 단순히 자신의 부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다양한 선행과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문은 공감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이는 가문의 명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후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녀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심의 교육과 소통. 가문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교육과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아들은 가문의 후계자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들은 장남이 가문의 대표로서 역할을 맡아 가문을 이끌어가며 이는 가족 내에서 존경받는 관계를 통해 이어집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가문의 역사를 교육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문 정체성의 확립과 지속성. 각 가문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가문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줍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특정한 가치관을 통해 가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이를 자손에게 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는 자신이 속한 가문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승과 하락기를 거치면서 각 가문이 부와 명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가치관 전수, 재산 관리의 철학,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가문이 단순한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끝없이 반복되고 발전돼 나가야 하며 가문이 장기적으로 프라스퍼 번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운은 상승과 하강을 하면서 돌고 돈다는 말은 삶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이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반복되며 통제할 수 없는 흐름임을 보여줍니다. 상승기에는 기회를 잡고 나아가야 하며 하강기에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상승과 하강의 사이클을 잘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삶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